네, 여러분 오늘도 트래북스 좋은 책을 읽고 제가 또 찾아왔네요. 네, 자 여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행. 네, 물론 저도 거의 이제 저는 일생을 여기에 바쳤다시피 했고, 여행, 그렇다면 여행의 역사는 있을까? 인간이 어떤 분은 이제 집 밖을 나서면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여행 작가 분들 중에서,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다음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움직여야 여행이다. 이렇게 또 각자 지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여행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의 역사를 출발을 어디서부터 둘 것인가? 그것도 또 굉장히 따지고 보면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쪽에서는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죠. 지금 시프러스 쪽 해갖고 이쪽 그 지중해 쪽 이렇게 따라서 그건 인근 그 지역을 따라서 갔던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 여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대가들, 미술가, 특히 미술 쪽은 이제 작품 위에 작품 때문에 일부러 여행을 가는 그런 게 알려진 여러 가지 작품들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인류의 어떤 그 여행의 역사는 과연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라고 하면 굉장히 혼선도 많고 각자 의견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목적을 갖고 나는 정말로 관광, 그러니까 둘러보고 현지가 어떻게 살아, 현지에 뭐가 있는지 그야말로 구경을 위한, 관광을 위한 여행은 시점은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을 한 채 여행의 역사입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너무너무나 좋은 책을 접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진짜 읽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됐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행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먼저 그 전반적인 소개를 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역사고요. 오디세우스의 여행, 방랑에서부터 우주 여행까지라는 부제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빈플리트 루시 브루크라는 유럽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이민수 번역이고요. 효형 출판에서 나왔고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003년 8월에 초판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나왔고요. 목차를 잠깐 살펴볼게요. 목차는 먼저 2000년 전의 여행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인간, 로마 시대의 여행 안내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중세의 여행자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먼 곳을 향해, 그래서 신세계 발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는 세상이라는 위대한 책, 그랑뚜루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랑뚜루는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랜드 투어의 불어식 발음이죠. 그랑뚜루. 이 그랑뚜루라는 이름으로 상품명 개발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잖아. 자, 그래서 안전한 여행의 필수품들에 대해서도 당시 어떻게 좀 사용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숙한 삶을 위한 여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연주의 여행 시대 이것도 있고요. 영국식 여행 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여행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차와 증기 기관차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여덟 번째, 유행 따라 변하는 여행 이렇게 되어 있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육로로, 수로로, 그리고 하늘로. 그래서 최근의 여행 패턴,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런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의 역사, 이 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지 다른 책에 비해서 유난히 제가 저를 많이 붙여놨어요. 참 이게 오늘 참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휴양과 휴식을 취하려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말고도 돈벌이, 이익 추구, 병치료 또는 단지 모험과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행은 인생이었다라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역사서 같아요. 오, 그랬구나 이때는 그런 게 있는데 먼저 여행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행하다는 원래 떠나다 또는 호전적인 계획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였대요. 라이젠, R-E-I-S-E-N 해서 라이젠 요건데, 요 라이젠이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님 또는 여행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 후의 일이래요. 그 후의 일. 예전부터는 아니었고 그 후의 일,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그런 후의 일, 좀 근대 정도 와야 되지 않나, 중세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00년전의 여행길이라는 섹타에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는요 도로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밖에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 있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 당시 뭐 식민지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공물을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신속하고 안전하게 좀 그 물자들을 바칠 수 있도록, 또 받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좀 잘 닦고, 그 당시 다른 나라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튼 로마는 그 당시에 거의 뭐 도시국가, 그다음에 도시의 역할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인프라는 후대 여행 인프라를 위해서 그때 서서히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뭐 비행기도 생기고 마차도 생기고 말도 생기고 기차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그 자국의 이익, 전쟁 같은 것들을 때문에 생겨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이 순간에 보면 여행을 위한 인프라로 다 이 미리 그렇게 다 닦여져 있던 거예요.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 보면 폴리니우스는 인간은 본래 여행을 즐거워하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여행을 즐거워하고 갈망한다. 뭐 철학자들이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여행 안내서가 있었대요. 여행 안내서가. 그래서 이미 1세기의 여행은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는데, 로마와 다른 교통의 요지에 있는 국립우체국의 중개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중개역이 있대요. 중개역. 그러니까 뭐 기차를 위한 중개역이 아니라 뭐 마차가 됐든 마부가 됐든 중간에 들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여행 안내서와 예전의 시간표를 가지고 각자 여행 경로를 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런 시간표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말이 어디로 가는 말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죠? 자, 그리고 중세인데 중세 시대에는 여행한다는 것은 대부분 긴 행군을 의미했다. 마차는 무거워서 심하게 흔들렸으며 둔하게 움직였다. 마차가 습지에 처박히는 일은 다반사였고, 중세 도시의 골목길은 마차가 통행할 수 없을 만큼 좁았다. 마차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이제 여행을 가는구나라고 했을 때라고 인식됐던 그 시기,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말을 통해서 개인별로 가는 거 말고 말이 끄는 마차를 통한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마차가 있잖아요. 말이 끌고, 앞뒤에서 끌고 사람이 탔는데, 여기 보면 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이 꽤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단체 여행에, 드디어 단체 패키지 여행의 시작이다, 마차.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길도 안 좋고 마차 바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막 빠지고 뭐 바퀴도 부러지고 해서 막 안에 탄 사람들 막 부상 당하고 뭐 가관이었대.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행 갈 때 그 좀 패션을 위해서 일부러 깨끗한 옷 이렇게 막 좀 멋있는 옷 이왕이면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이런 여행을 갈 때는 다 진짜 버릴 만한 옷들을 일부러 챙겨 입고 갔대. 일부러. 지금 패션을 위해서 멋있는 옷을 입고 가는데 그 당시 일부러 낡은 옷들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중세 시대에
좀 볼까요? 15세기 정도, 15세기, 14, 15세기인데요. 1492년이니까 15세기네요. 1492년은 우리나라 1392년이 조선이 만들어졌고 1592년이 임진왜란이었으니까 1492년이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콜럼버스라는 이름은 상징이 되었다. 1492년 신대륙 발견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발견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저번에 저희가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더불어숲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신대륙의 그러니까 발견이지만 그거는 결코 발견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인류학적인 그리고 그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여행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다는 거, 발견했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하나의 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해서 거기서부터 또 이어지는 여행의 역사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자, 16세기의 여행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거대한 암석 위에 단도로 새겨넣고 했대요. 그래서 거대한 암석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름을.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막 욕하잖아, 우리가 여행지 어디 막 장가게 같은 데 가면 막 한글도 이름 써있고 그러면 저 한국 사람 저기 뭐야, 저기다 자기. 근데 몰상식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16세기부터 여행자들이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름을 쓴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욕할 게 아닌 것 같아. 물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또 자기 이름은 왜 새겨? 다른 이름 아니고. 우리나라 맛집 가면 뭐 영희와 철수 러브 해놓고 뭐 그런 거 있죠. 영희 철수는 아니지만 인류의 그런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 나라를 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1600년대 얘기예요. 1600년대인데 스위스의 근위병인 한스 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1606년부터 1659년까지 이게 몇 년이야? 근 50년이네. 약 1300명의 방문객에게요, 로마의 볼거리를 보여주었대요. 이게 최초의 관광 사업이라고 이 책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1606년부터 1659년까지 약 1300명에게 스위스의 한 근위병 이름은 한스 호우, 이 사람이 근 50년이네. 50년 동안 1300명의 방문객에게 로마의 볼거리를 보여주었는데 요게 이제 최초의 관광 사업이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보면 우리 여행 산업, 여행 업계의 어떤 아버지네, 한스 호흐, 패키지의 선구자.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있어요. 최초의 대화 사전 하나, 온천여행. 온천여행에 대해서도 이미 18세기에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치료를 위한 온천이 상류 사회에서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대요. 그래서 온천욕은 축제와 여흥의 화려한 분위기는 물론 정치가들의 만남과 회담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화 사전의 하나인 제틀러에는 온천 여행객들이 유의해야 할 충고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적혀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여행 경비 지출이 불안할 정도로 늘어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목소리도 커졌대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대요. 지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행 수지 적자니 흑자는 없었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걱정을 왜 하나 몰라, 그죠?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런 여러 얘기 드릴게 문서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6년 브라덴부르크 선제후는 절도 없는 여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칙령을 내렸답니다. 절도 없는 여행이 이제 훔치는 여행이 아니라 좀 절제 없는 여행, 막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절제 없이 막 좀 그런 여행을 좀 저거 하려고 칙령도 내렸대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향후 30세 이하는 선제 후에 허락 없이 왕이겠죠. 아무튼 국외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그죠. 공화정 시대는 아니니까 어쨌든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그런 참 지금이나 그때나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내내 읽는 동안 좀 그걸 느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다녔나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뭐 이제 뭐 그 뭐죠? 이탈리아에서는 육류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증명서도 또 필요했대요. 아무나 못 먹나 봐. 그다음에 식기류와 필기 도구도 필요했고요. 예를 들면 일기장에 옮기기 전에 글을 쓰는 밀랍으로 덧지어 지을 수 있는 작은 목판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갖고 다녔나 봐요. 좀 무식하지. 지금은 뭐 대신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저거 겐 역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그냥 만사 오케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행자들이 무엇을 갖고 다녔나 들고 다녔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자, 마틴 자일러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마틴 세일러고 이제 이쪽 발음으로 유럽식 발음으로 하면 마르틴 자일러인데 당대 최고의 여행서를 썼대요. 당대 최고의 여행서. 그는 부유한 최글링엔의 국내 대신으로 몇 년 동안 여행을 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자격으로 몇 년 동안 여행을 했고, 그때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한 안내서를 썼대요. 그의 여행서가 뭐냐면 충실한 벗 아하테스 요 제목인데, 아하테스는 이제 뭐 누구 친구래요. 뭐 여기까지 뭐 설명해 드릴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책 이름이 있네. 충실한 법 아하테스. 여행을 훌륭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직한 여행의 동반자, 이런 부제도 있고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미 1600년대부터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케이스가 있는 여행용 시계래요. 이게 여행 다닐 때 시계인데 케이스가 있는 여행용 시계. 1780년대 거. 남쪽으로 가는 이탈리아 여행자들은 여러 경로, 즉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 갔는데 여행자들은 이 나라의 볼거리를 구경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쾌태에 멋들어진 말처럼 사람들은 도착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여행에 대한 벌써 1700년대부터 그리스에 관심이 엄청나네. 보니까 발트 제국의 고고학자 마그누스 폰타슈겔베르크는 사람들이 그리스에 관심을 갖게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의 풍경과 폐허를 그린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유명했고요. 그리스를 찾는 여행자들의 큰 물결은 새로운 그리스 국가가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 1700년대를 지났고요. 자, 계속해서 1700년대인데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은 천진난만한 게으름뱅이 방앗간 젊은이처럼 동경에 가득 차서 푸른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목적지 없는 끝없는 방랑을 즐겼대요. 네. 그래서 1700년대 젊은이들은 항상 여행은 여행 니꼬로 젊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00년대로 넘어왔어요. 1800년대 여행자들의 행렬에서 우리는 현대 대중 관광 여행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대요.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1830년대. 그들은 이제 라인강을 따라 올라갔고요. 2년 동안 코플랜츠에 체류한 시인 토머스 후드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작가가 시인인데, 시인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들은 떼지어 왔다. 이렇게 떼지어 왔다. 패키지란 얘기지. 그들은 떼지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막 올려 라인강 따라서 이제 막 그런 여행이 실제적으로 이제 막 이루어지니까 시인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떼지어 왔다. 네. 자, 보니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독일 쾰른시에서 나온 여행 관련 신문, 관광 신문인데 요렇게 이제 여기 나온 거야. 여기 쾰른시에서 1828년 네. 이렇게
이런 재밌어요. 아, 여행 신문이, 여행 관련한 신문이 이렇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뭐 관련한 이제 책자도 나와요. 책자도 나오고 여행 뭐 안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섹터는 뭐냐면 마차와 증기기관차 사이에서라는 소제목의 섹터인데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마차 해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마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풍자한 그림도 있어요. 풍자한 그림. 이렇게 막 여행객들이 마차 타고 막 가는데 막 도깨비 같이 생긴 뭐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풍자한 그런 이런 신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마차 여행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사파도 실제로 있나 봐요. 역마차 전복 사고라는 그림의 사파입니다. 그래서 사파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좀 고급스러운 것도 나오고 일본, 중국 철도 관련한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현대 기술과 함께 산업의 발달. 그래서 보면 기차가 언제부터 나오는데 1831년 이후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정기적으로 기차들 왕래하고 1843년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독일과 벨기에 국경을 통과를 하고요. 1851년에서 52년 칠레와 페루에 선로가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고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철도에 의해 개척이 되고 일본에는 1870년, 중국에는 1880년도에 철도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때문에 이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 근처에 호텔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종종 새로운 여행로 옆에 거대한 마구간이 딸린 중세의 여관과 역참이 없어지고 호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절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에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 아직까지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술가들도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그런 그림들도 하나둘씩 이제 탄생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행 따라 변하는 여행하는 중산층이라는 섹터에 있는 것도 이제 드디어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광 여행, 그러니까 투어리스무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19세기 초에 독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관광 여행이라는 게 이 단어가 19세기 초에 독일에 들어오는데 이 단어는 1800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830년에는 독일에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탕달의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여행자의 회상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 그러니까 투어리스트란 단어도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행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부유한 상류층 위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사진 이게 뭐냐면 폼페이를 방문한 토머스 쿡의 여행단이에요. 토머스 쿡 아시죠? 그죠? 세계 최초의 여행사죠. 그 다음에 단체 여행 광고도 1787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도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만국박람회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마침내 토머스 쿡의 그 쿡에게 외국 여행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대요. 그래서 어디 1856년에 어디 기차학지로 한 최초의 대륙 여행이 기획이 되고 일주 여행표와 여행 전체 일정표와 숙소, 음식에 대한 안내가 쿡의 확정 여행 쿠폰 책자는 간편하고 저렴한 여행을 가능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가 말했듯 그는 누구? 토머스 쿡의 쿡. 교육받지 않은 사람과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 여행의 길을 열어주었다. 크고 작은 단체 여행 가로 열고 요금은 확정되었고 선불을 냈고 종종 할인된 패키지 여행이었다. 요 크고 작은 단체 여행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요건 단체 패키지 지금까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행사의 상품 광고예요. 1895년
여행 관련한 매체 신문에 실린 여행사의 상품 광고, 이렇게 명함 광고처럼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나중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완전 옛것으로 돌아갔어요. 네. 자, 일본이 또 나와요. 일본 예를 들면 일본은 19세기 중반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했죠. 그래서 베일에 쌓인 열도 일본 제국은 1643년 이후 거의 200년 넘게 외부 세계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로 200년 넘게 거의 차단이 됐죠. 실제로 일본과 외국 국가들이 왕래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와의 무역에만 국한이 됐고, 일본에 대한 글을 처음으로 남긴 의사이자 자연 연구가인 엥겔페르트 캠퍼는 동인도 회사에서 일했는데 1868년, 그러니까 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여러 항구가 문을 열면서 유럽에 일본 여행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 일본 여행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1868 이후에 드디어 유럽을 여행하는 일본인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참 늦죠. 그랬어, 그지? 아무튼 지금은 뭐 우리가 월등히 또 그죠? 예. 자,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은 갈수록 풍부해지고요. 여행사들은 활발하게 광고를 했대요. 예. 활발하게 광고를 했대요. 여행사들은,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행사들은 활발하게 광고를 했다. 여행사들은 활발하게 광고를 했다. 여행사들은 활발하게 광고를 하십시오. 트래블 데일리. 자, 그리고 토머스 쿡은 독자적인 여행 잡지, 이름이 뭐냐면 유람 여행자예요. 그래서 요 광고를 했고 모험적인 글을 담은 여행 책자와 기사를 출판했다고 합니다. 네. 자, 벌써 아무튼 토마스 쿡은 우리도 여행업계로 치면 또 여행업계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하면은 여행업계의 아버지는 또 이제 저희 토머스 쿡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입니다. 거의. 자, 볼게요. 누가 글을 남겼어요. 누가 글을 남겼냐면 아무튼 누가 남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자, 여행 급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행은 결국 수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좀 그렇다. 우리는 모든 탈 것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자동차로 옛 방식대로 여행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여행의 새로운 점이다. 왜냐하면 예전의 사람들은 오직 질주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았고 여행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행의 본질은 결코 속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이다. 여행은 이동하는 즐거움이고 자기 주변의 일상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인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다. 킬로미터를 집어삼키며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는 여행가가 아니라 기계주의자다. 저는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대목 체크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컴퓨터 위에 딱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네. 이건 진짜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에 가장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의 역사, 이거 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개정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여행가분들, 여행 작가분들, 여행 업계에 계신 여행 산업에 강신 분들, 이거 필독서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행의 역사,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요거 갖고 저는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요거 한 3시간짜리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의 역사 어떠셨는지요? 아무쪼록 여행하시고 여행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호쾌한 명쾌한 답변이 된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